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동원고등학교 2020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특징, 짝수차만 주어져 있는 보기차식이네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치환 형태,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굳이 치환하고 싶지 않은데, 자, 치환해서, 즉 x제곱을 t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 녀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를 가지면 요 이제 x제곱이 알파가 되는 거니까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생기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알파 베타 값이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이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 형태. 그러니까요, 판별식 D 해서 물론 4분의 D를 써야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 A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일단은 서로 다른 수식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근의 합 형태. 근데 이 부분은 뭐 사니까 이제 더 언급할 거 없고요. 두 근의 곱 형태.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뭔가 좀 생기죠. A 마이너스 나오는데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이것에서 보니까 A 값은 1보다 크고 여기가 어떻게 되죠? 5보다 작다가 되나요? 자, 이런 형태를 구해갈 수 있는 근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근, 자, 그럼 2, 3, 4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죠. 그랬을 때 이것들을 모두 다 합해달라. 5에 4, 9가 되겠군요. 자, 근의 합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첫 번째 문제는 쉬운 것들을 주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살짝 좀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자, 주어진 식의 특징.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될 거니까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일단 x제곱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부분 이제 루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알파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4개가 되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그래서 판별식 D 두근 합 두근 곱을 조사한 거죠. 됐습니까? 자, 첫 번째부터 근 분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 들어간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 했으니까, 자, 그래도 정신이 맑을 때니까 잘 풀었으리라고 믿으면서 또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연습하는 아주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점에 대하여. 역시 앞쪽 문제는 두 점 사이 거리. 나올 게 나왔군요. 이런 식이 나와야죠. 자, 제곱됐습니다. 됐고요. 자, 빼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빼니까 이번엔 A 플러스 1입니까? 제곱한 것이 제곱이다. 4, 5, 20이다. 2A 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AB 사라지고 2 되고 20 처리가 됐으니까 A 제곱은 18에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이제 양수 3을 구해달라. 역시 이게 이제 2번 다음 문제죠. 자,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봤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가볍게 풀이하는 거니까 가볍게 설명 마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1,6을 한 꼭점으로 한 삼각형 ABC에서 두 중점을 각각 PQ라고 했습니다. PQ의 X좌표, Y좌표 합을 가르쳐줬을 때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림을 모양을 좀 봐가면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A, B, C 있고 A, B, A, C의 중점을 잡아서 PQ라고 되어 있고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무게중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무게중심 했을 땐 여기 이제 중점을 연결해 가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2대 1을 공부하죠. 자, 근데 2대 1을 좀 보니까 이제 4대 2로 놓고 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중점이 되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니까 여기가 그러면 3, 3 형태가 되겠죠? 자, 6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간격이 이제 1 처리돼서, 즉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요 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3대 1의 이런 비가 된다는 뜻이죠.
자, 물론 여기 가운데 점은 우리가 이제 M 이렇게 잡아서 다시 이 PQ에 무엇을 잡으면 되죠? 중점을 잡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1,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됐습니까? 자, 이런 이제 도형적인 이제 특징을 이용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구해야 될 무게중심은 이쪽에 A 있고, 이쪽에 M 있고, 이쪽에 G가 있는데 이 길이 자체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3,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야 되니까 자, 뭐가 되죠? 4대 1 외분하는 좌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X좌표는 둘 다 똑같이 1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X좌표는 끝났고요. Y좌표를 보았을 때 Y좌표가 좌표가 6하고 2 되어 있는데 4대 1로 외분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계산할까요? 3분의 8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3분의 2 좌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좌표를 구했습니다. 1,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저 무게중심 좌표 구해서 그냥 차를 구하라고 했군요. 차를 구하니까 1에서 3분의 2 빼니까 3분의 1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뭐죠? 자, 무게중심에 대한 정의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B가 있었죠. 2대1 B 그것을 이제 또 이제 중점 이어진 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대1을 이제 4대2로 좀 살짝 바꿔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자, 이렇게 요 관계가 나와 있죠. 이렇게 주어진 코 PQ의 중점하고 A점하고 B가 이렇게 4대1 외분하는 그런 곳에 무게중심이 있겠다. 이걸 이제 판단해 가는 그런 내용이 이 문제의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3번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면 자, 현재까지 풀이에서는 2번 문제 하나 빼고는 레벨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해설 마칩니다. 4번 문제 시작합니다. 방정식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x세제곱은 1이라고요. 그러면 이항시켜서 이렇게 써야 되겠고 인수분해를 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요쪽 즉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한 근을 오메가 그럼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 자연스럽게 공부해서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공부해서 1 나와야 되겠고요. 자, 주어진 식을 가운데 차수 형태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x 되는데 이제 오메가로 곧바로 써볼까요? 오메가 더하기 1은 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오메가 분의 1 이런 모양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항목인데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뭐냐면 이제 여기 세제곱 형태가 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고 이 부분에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위에서 우리가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 되는 성질이 있겠습니다. 자, 요게 두 개를 결합하게 되면요.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형태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있는 그 항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오메가 더하기 이 부분은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인데 같아질 수가 없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자, 이거는 이제 역수 형태 유리식 만들어주는 거 됐고 다음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웠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답은 좀 해결돼서 니은 디귿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 말고도 우리는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런 것을 이용 혹은 뭐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이런 걸 이용한 풀이도 가능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근을 구하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형태를 직접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식에서 나온 정보들인데 이 정보들을 이제 이론 학습을 해서 그때그때 이제 대처를 해 가는 게 풀이법이 되겠죠. 단순 암기 절대 아닙니다. 자, 풀이 절차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주어진 식 인수분해해서 2차식 만들어 놓고 그럼 2차식의 근 하나가 오메가면 하나는 자동으로 킬레근이니까 오메가 바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죠. 두 근의 합, 두 근 곱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뭐 암기하면 안 됩니다. 자, 2차식하고 유리식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겠다. 뭐 항상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준비해야 되겠고요. 세제곱은 이거 문제 주어진 거니까
어려운 게 없겠고, 그 다음에 2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주어진 식에 이제 대입하는 거니까 쉬운 거고, 근위 공식 넣어서 나오는 거고. 자,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항목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세제곱 그 관계식 만들어간 거. 자, 세제곱 했을 때 제곱 이렇게 나누기 형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에서 나온 부분 결합시켜서 만들어가는 이 과정.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론 정리로 처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저런 부분들 평상시에 연습 한번 해두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암기고 다닐 필요는 있겠습니까? 자, 자연스럽게 이론 학습, 이론 깊이를 더하는 그런 학습을 취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4번 해설 마칩니다. 이번에 설명을 드릴 문제는 5번이 되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알겠습니다. 뭐 xy 대충 놓죠. 뭐 대각선 길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해서 그럼 얼마죠? 4 곱하기 13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 3, 12, 52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 가로의 길이를 3을 줄이고 x-3 세로의 길이를 3을 늘려서 땅의 넓이는 처음 땅의 넓이 xy보다 3만큼 줄어들었다 해서 식을 세우겠습니다. 가로의 길이를 3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3을 늘린 땅의 넓이는 가로 세로 세로는 가로 세로 됐고 처음 땅의 넓이보다 3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됐죠? 자, 처음 땅의 넓이는 xy죠. xy는 어떻게 되겠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뭐 이 정도씩은 뭐 가볍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전개해서 좀 계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y 3x 3y 3 공통의 x-y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9 처리한 게 xy 마이너스 3 xy 소거되면서 3x 여기 플러스네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xy 곱이 아닌데 자, x-y 이항시켜서 6에다가 나누니까 2 처리해서 차이가 2였다.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곱셈공식이랑 매치업하면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y의 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2xy는 52에서 이항시켜서 제곱한 4를 빼니까 48에 24xy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땅의 넓이는 23m 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 문제풀이는 그냥 자연스러운 풀이인 것 같습니다. 대각선 길이 해서 대각선 길이 표시해줬고 길이가 늘고 줄고 해서 새로 구한 땅의 넓이는 처음 넓이보다 줄어들었다. 됐죠. 그래서 관계식 만들어 놓고 그래서 최종 관계식 두 개의 처음 땅의 넓이 xy 공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살펴보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뭐 이 정도 문제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어렵다 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응용 문제 계통에 나올 것들이 이제 5번에 나오고 있으니까 자, 집중해서 시간 절약해가면서 실수 없이 잘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해설 마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x-2, x-5 0보다 크다. 땡큐. 그 다음이 조금 근데 좀 될 것 같은데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1 돼 있고 2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그럼 또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상쇄되니까 됐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범위 표시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2, 5 해서 2보다 작다 5보다 크다 범위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하나는 요 부분에 이제 확실하게 1이 있으니까 1이 있는데 자, 얘는 요 녀석은 여기 이제 갔다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그러면 1이라는 녀석이 들어가서 표시를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정수가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정수가 두 개가 만들어져라. 두 개, 2 쭉 가서 그러면 이쪽에 6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곳에다 이제 2a-1이라는 값이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곳에 이제 7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면 2a-1이라는 것이 6보다는 요게 이제 같은 숫자가 되면은 안 되겠죠. 오씨, 구멍이 뽕 뚫려 있으니까. 그러면 쭉 이거보다 커야 되겠고 7이라는 숫자가 되더라도 또 관련이 없겠죠. 됐습니까? 하하.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게 돼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2a, 오,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 색칠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잘못 표시한 거죠? 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인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7보다는 작아야 되고, 6이 돼도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2a라는 것이 8에다가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결과가 하나가 나오겠고요. 오휴, 다 됐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야, 요 문제가 이게 어려워지는 게 이게 방향이 2a에서 좌측에 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게 이제 0이 있어도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 2a-1이라는 값이 있는데 2a-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 요거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겠고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2a 부분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 값은 2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해서 답이 두 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또는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체킹하는 그런 문제. 자, 처음 부분할 때 조금 당황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처음 요식 인수분해 문제가 없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근을 이렇게 갖는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건을 조금 빨리 좀 캐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시해 갈 때 저 오른쪽 부분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부분 형태도 답이 있어서 양쪽으로 계산한다 해서 양쪽으로 계산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계산한 부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큰 틀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첫 스타트 할 때 이제 인수분해 되는 그 부분이 좀 빨리 눈에 들어와서 휙휙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6번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7번 시작합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 AB 위에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OAC의 넓이가 OBC의 넓이의 3배가 됐다. 자, 무슨 뜻인가요? A, B가 있고 5점이 있는데 점을 연결했는데 C가 여기 어딘가 있어서 OAC 넓이가 OBC 넓이의 3배다. OBC 넓이의 3배다. 자, 그럼 C점이 이쪽에 있으면 OBC 넓이가 1 이렇게 되면 OAC 넓이가 3배 돼서 3대 1 내분. 이런 뜻인가요? 근데 5좌표하고 1좌표하고 3대 1 내분이면 4분의 3 마이너스 5 처리해서 이거 음수가 나오는데 B값이 양수다. 이게 내분 아닙니다. 내분 아닙니다. 자, 다시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A 있고 5점 있고 B점이 있습니다. OAC 넓이가 외분입니다. 외분. OBC 넓이의 3배. 자, C 이렇게 하면 여기 1이 되면 여기가 이 넓이가 3이 돼야 되니까 이쪽이 2 되겠습니다. A, B를 그러면 3대 1 외분이 되겠습니다. A, B를 즉 좌표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5,2하고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대 1 외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 들어가 볼까요? 2분의 지그재그 되니까 3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고 2분의 9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표가 8의 4가 되겠고 2분의 7 되나요?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표가 나왔는데 이때 P-Q 그러면 2분의 이렇게 체킹하면 되겠습니다. 와, 요것도 이게 그냥 쉽게 될 거 아니네요. 요 조건에 따라서. 자, 문제에 나온 거 좌표돼 있고 이은 선분 위에 C점이 있다 이렇게 넓이했을 때 살펴보는 거죠. 잘 살핀 것 같습니다. 넓이가 1대 3. 내분점에서 구했는데 0보다 작아서, 자, 문제 자체는 P값이 0보다 크다는 거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를 놔야 되는데 요 부분도 이제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쪽이 넓이가 1인데 전체 넓이가 3이니까 이쪽에 2. 그래서 3대 1 외분. 요 판단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는 또 실수하기 쉬운 그런 문제 형태니까 신경을 좀 써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혹은 자 주어진 식의 특징을 빨리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차수인 x제곱으로 전체를 나누는 형태 모양을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2배의 x제곱 뒤쪽에 x제곱분의 1 모양 나오겠고요. 7 공통의 x 더하기 x분의 1 모양 나오겠고 더하기 10 뒷골체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x 플러스 x분의 1을 우리가 이제 t로 처리하게 되면 치환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2배를 해줄 거니까 2배의 t제곱 마이너스 2 되겠고 7t의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2t제곱 마이너스 7t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6 처리해주면 계산이 돼가는 거죠.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 2에 다카 2, 3 해주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4, 3에서 7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t-2하고 2t-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주어진 식을 x 더하기 x분의 1 다시 원상복귀 형태로 가야 되겠죠. 2x 플러스 x분의 2 빼기 3 처리가 되겠고요. 자, 이곳에다 각각 x를 곱하기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처리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실근 나온다는 거 알겠고요. 여기에서는 판별식 d를 해보게 되면 9 마이너스 4배의 4 이렇게 되니까 0보다 작으니까 이쪽이 허근 나오는 식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허근 나오는 이 식인데 문제에서 허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뭐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2분의 3 처리해주면 답을 얻을 것 같습니다. 2분의 3 넣어라.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보자마자 주어진 식의 개수의 이런 특징을 딱 캐치를 해서 빨리 곧바로 진행시켰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보인다면 안 되겠습니다. 개수가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는 걸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땐 이 가운데 차수 부분 나누기 한 이런 식을 좀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환하는 이 과정이 또 그 다음 과정은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형태 파악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차수를 나는 원리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환하는 부분 이런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각각 x를 곱하기 해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상반 방정식의 풀입니다. 되셨죠? 자, 독특한 문제 형태들이 나와 있으니까 신경 써서 풀이를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이해 잘 되셨죠? 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을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P를 도형의 방정식이 자취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 형태가 되겠죠. 자, 볼까요? 뭐 마이너스 3,3이 있고 직선 위에 점을 A, B라고 하고 그럼 B는 이꼴 2A-4 관계를 만족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1대2 내분이니까 내분하는 점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분의 그러면 A-6 3분의 B 플러스 6 이렇게 관계가 어떠지겠습니까? 자, 이때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이런 거 우리를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다 자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취 방정식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낯설고 힘들어 하는데 그냥 x, y 사이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간단한 부분 해결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내분이라고 했네. 내분점 좌표를 구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내분점의 x 좌표고 이게 y 좌표가 되니까 이 x 좌표하고 y 좌표 사이에 요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식을 살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곳에 a, b에 대한 관계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식에서 3분의 a-6은 이꼴 x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서 a 값을 정리하게 되면 3x 플러스 이렇게 구하겠고요. 3분의 b 플러스 6은 이꼴 y 이렇게 되는데 b 값을 구하게 되면 3y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이 값을 주어진 식 b 자리에다가 3y 마이너스 6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x는 2배의 3x 플러스 6 대입했고요. 뒤에 또 뭐가 있었죠? 4인가요? 주어진 식이 4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 6x 플러스 12에다가 8 처리되는 건가요? 3y 마이너스 6 그러면 3y는 6x 플러스 14가 됩니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어진 모양을 또 이렇게 만들어 달라. 만들면 되죠. 뭐 6x-3y 플러스 14는 이꼴 제로다.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요? 우와, 그러면 6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14 이걸 또 다시 또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20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 17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취방정식,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고 좀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인데, 큰 틀은 자취방정식이라는 것은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간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법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좌표 이거 주어진 거 있고 그래프 위를 좀 모르니까 a, b. 근데 이제 그들 사이 관계 이렇게 있는 거고, 그거에 이제 자연스럽게 내분점 구한 건데 x, y라고 해서 관계식 구하고 대입하고. 됐습니까? 자, x, y 사이의 관계식이란 이 관점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 둘씩 이제 자취방정식을 구해갈 수 있는 실력을 조금 키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복습을 좀 하는 그런 학습 자세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9번 설명 마칩니다. 10번 함께 합니다. y축의 두 점 PQ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3일 때 그 길이를 한번 구해달라. 두 점이나 되나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0, b라고 문자 이렇게 놓을까요? 자, 거리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루트 9, 16 되겠고 대입하니까 4b 마이너스 6의 절대값. 결과가 3이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b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이 부분이 15 처리가 될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4b 마이너스 6은 플러스 마이너스 15에다가 4b라는 것은 6 플러스 마이너스 15, b 값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럼 좌표가 2분의 3 더하기 4분의 15가 하나 나오고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5가 나오는데, 자, 두 점 PQ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15가 두 개 되니까 2분의 15에서 결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2분의 15. 자, 2분의 15를 구했는데 빼기 하라. 2 마이너스 15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3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0, b 나왔고, 직선까지 거리, 직선 방정식에서 거리 구하는 공식. 자,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3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서 산수하는 거니까 계산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0번 설명 마칩니다. 이번에는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원래 세 개의 직선이 주어지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네, 삼각형이 안 된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자, 이 세 직선 중에 평행한 직선이 있으면 다른 직선을 아무리 애를 써도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평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기울기 부분을 좀 살펴봐서 평행을 조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3이 있고요. 다음엔 마이너스 2분의 a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하고 3이 같아질 수는 없겠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은 하나는 1이 되겠고 하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나요? 와우. 자, 일단 두 개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를 구해야 되니까 알고 있는 두 직선 부분부터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라는 부분하고 같다. 3x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나요? 자, 그러면 2분의 6, 7x는 2분의 5, 7 이렇게 되나요? 오호, 그럼 x값이 1인데요. 됐습니다. x값이 1을 집어넣으니까 y값은 2에서 1,2라는 점이 되겠죠. 이 좌표를 자, 요쪽 직선에다가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y값은 2 대입했고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2분의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기 좀 마이너스 4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자, 다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또 요 세 개를 또 합하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10 처리됩니까? 마이너스 10 구했습니다.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이 문제도 더 출제 빈도가 제법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삼각형이 만들어져 가는데, 자, 평행이 있을 때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 특히 이제 요거를 좀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됐습니까? 자, 기울기가 같아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일단은 교점을 처리해서 교점을 대입해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구했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 문제들은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니까 가볍게 풀이할 수 있는 실력을 빨리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군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런 원방정식을 만들어 달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자, 반지름하고 중심 좌표하고 이 부분이 관련이 있습니다. Y는 이꼴 X 이런 부분 위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사분면에 따라서 이런 곳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y는 이꼴 마이너스 x. 자, 이런 부분 위에 중심이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접한다라는 표현이고, 근데 또 이런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기울기가요, 저 직선을 살펴보게 되면, 자, y 절편은 양수였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절대값이 1보다 크면서 음수니까 이렇게 좀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또 문제 또 이것도 판단해 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4사분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사분 열심히 구해 소용없습니다. 4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이꼴 마이너스 x 파트 부분하고 만나는 교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x y 차례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8x 더하기 14분의 5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항시키니까 8분의 7, 그러니까 7분의 1이죠. 7분의 1 x가 되겠고 14분의 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x좌표가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4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중심 좌표는 2분의 5,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 반지름은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 분 이꼴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5x 2분의 5가 계속 나오는데 4분의 25를 한 번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쁘게 정리했을 때, 자, 이렇게 정리가 잘 된다고 했을 때 여기 계수 파트 부분이 자, 이렇게 나와서 그때 생기는 계수들을 또 모두 더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수들을 좀 잘 살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 4분의 25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워지니까 결과는 4분의 25만 체킹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 풀이는 뭘까요? 자, x축 y축에 접한다. 이 파트 부분을 풀 때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자,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단순한 연립방정식에 교점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 알아서 원 방정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죠. 자, 잘 기억해서 다른 문제에도 또 효율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설명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됐을 때 양수의 값을 구해달라. 정수근 문제 풀이를 할 때는요, 판별식 D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온 결과가 완전 제곱이 돼서 우리가 근위 공식 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풀려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기초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두 근 합 이것도 정수가 되겠고 두 근 곱도 정수다. 두 근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합곱이 정수다. 이걸 이용하는 뭐 이런 대략 두 가지 정도 풀이가 있는데, 지금은 요거 2에 2에 이렇게 똑같은 값 형태가 있어서 아래쪽 부분 풀이를 좀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을 구하면 2a고요. 두 근의 곱을 구하게 되면은 2a 플러스 4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걸 이용하냐면요, 이걸 이렇게 그대로 이제 대입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알파 베타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 이렇게 이제 간단한 관계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특징인 거고 양변에 더하기 1을 해서 이제 5 이렇게 처리돼서 물론 이제 이 끝난 이 부분들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부정 방정식 꼴이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식을 만들어도 뭐 문자는 알파벳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인수분해 형태로 이제 가볍게 끝난다는 이야기는 이제 부정방정식 풀이에서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5 곱하기 1하고 1 곱하기 5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찾을 수가 있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 위를 풀게 되면요. 알파 값이 6에 베타 값이 2 처리되고 서로 뭐 자리만 바꾸는 형태니까 됐고요. 이때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4, 베타 값이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음수가 나오죠. 자,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서 양수 A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A가 이제 두근의 합 형태하고 관련인데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 위쪽 부분이 체킹돼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이 8인데 2였으니까 A 값을 구하라면 A 값은 4 이렇게 체킹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정수해를 가질 때 풀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더 보편적인 풀이. 뭐 다른 풀이에서는 제가 이제 위에 있는 풀이를 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 풀이도 이제 유용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계수가 같아지게 되면 연산이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되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제 두근합, 두근곱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풀이 나온 부분들이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꼴이니까 인수분해꼴을 이용한 풀이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풀이가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쉽지 않은 풀이니까 복습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와, 1차 부등식이네요. 자, 대신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b-2x 되죠.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이항식해서 a-3 0보다 크다 됐습니다. 최고차의 문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 뭐 근데 뭐 해가 있다 없다 뭐 왕창 모든 실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b 값이 뭐가 돼야 되겠죠? 여기 최고차는 계수 부분이 0돼서 b 값이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요. 당연히 1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x값은 뭔가보다 크다 작다 이런 형태 해서 우리가 범위 표시 이렇게 해서 나타나지는 거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는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최고차가 0 돼서 b값을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이제 이런 부분만 남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이제 만족하면 안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a-3 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값,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 플러스 b의 최대 b 값은 고정돼 있고 a 값이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최선 결과 5를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은 뭐 그리 어렵지 않은 이론이니까 가볍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 딱 보자마자 활용 문제이가 알겠습니다. 식품 AB의 100g당 열량과 단백질량이 표와 같습니다. 두 식품을 합하여 300g을 섭취합니다. 이때 열량은 단백질은 이 정도 이상을 섭취해야 되겠다 되어 있습니다. 100g당인데 섭취량이 나와 있으니까 뭐 우리는 이거를 이제 A식품을 Ag, B식품은 Bg을 섭취한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g당 양이니까 1g당 양으로 좀 고쳐야 되니까 일단 이제 A 플러스 B가 이제 300g을 섭취한다 했으니까 이건 좀 나와 있고요. 자, 열량을 한번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100으로 나누니까 1.2A 2.8B 이만큼을 섭취하게 되나요, 열량이? 자, 근데 이것이 400 이상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가면 되겠고요. 이런 거는 뭐, 자, 일단 10을 곱하기 해야 되겠죠? 12A, 28B 해서 4000 만들고, 4로 나눠서 3, 4, 7이 28 해서 1000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이 이게 문제입니다. 0.15A에다가 0.08 이거를 곱하기를 할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38g 이것도 이상입니까? 이상이다. 38g 이상을 섭취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15A 8B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800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A 무게를 구하면 A 식품, B 식품을 좀 자연스럽게 소가면 되겠습니다.
3a 플러스 7에다가 b 자리에다가 300 마이너스 a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a가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2100인데 이항시키면 되니까 그러면은 1100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a는 그러면은 4분의 1100 이하를 좀 먹어야 되겠군요. 됐습니다. 이건 15a에다가 8에다가 300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되겠죠. 3800 되겠고. 자, 그러면 15에서 그러니까 7a가 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00인데 38이 2400을 소거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1400이 나오는 거겠고 7a가 되겠고. 자, a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7이 14니까 200에서 커져야 되겠고. 작다. 이건 얼마가 되죠? 1100을 4로 나눠야 되나요? 4, 2, 8에다가 30이니까 4, 7이 28에다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275g 이렇게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200g 이상의 275g 이하. 여기 있군요.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섭취해야 될 부분이니까 뭐 식 부분에 이번에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쳐서 300g을 섭취해야 되겠다. 단백 열량을 하려면 이제 g당 들어가 있는 열량으로 바꿔서 섭취량을 곱하기 좀 처리가 되는 거겠고, 정리해서 만든 식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 함량도 똑같이 처리해서 식 만들고,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정리된 식에다가 우리가 주어진 방정식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소거해서 자연수는 풀이 진행했습니다. 뭐 그냥 무난한 풀이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좀 이제부터는 그러면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현재까지 풀이를 진행해 본 결과 시간 걸리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도 하나의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해설 마칩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세 점 물꼭지점은 삼각형 PQR이 정삼각형이다. 요 R점이 어딘지를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게중심일 때 구해달라. R점부터 3, 4분면 많이 조금 문제를 축소시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3,0 0,3 돼 있고 사실 좌표는 양쪽 두 개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형태 됐으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형태는 쫙 그어서 다른 점 하나가 이 오른쪽 1, 4분면 쪽에도 있을 수 있는데 자, R점은 3, 4분면 이런 곳에 있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좌표를 m,n이라고 했다. 이런 모양이 됐을 때 무게중심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 없을까요?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 길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여기가 각각 3, 3이었으니까 3루트 2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요만큼 길이는 2분의 3루트 2 처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는 되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60도가 되거든요. 여기가 직각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1대 루트 3대 2 이런 b를 구하셨죠.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3을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 루트 6 이런 길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요, 요게 또 이제 2대 1이거든요. 그럼 또 우리가 구해야 될 요쪽 길이 부분이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길이 2분의 3 루트 6 이걸 또 3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3분의 1만큼 차지해지니까.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은 2분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6이다. 제가 이제 무엇을 좀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중점 좌표는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y는 이퀄 x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점 좌표는요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요 길이 자체가 지금 2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직선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이렇게 같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요걸 좀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길이가 2분의 또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죠. 2분의 루트 3. 1대 1대 루트 이런 관점이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이만큼씩 평행이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2분의 3 빼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x좌표 이만큼 빼서 x좌표 구하면 되고 2분의 3에서 또 역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빼서 y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무지 현명하게 구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R점 좌표를 구해서 세 점의 무게중심 이렇게 공식 구해가는 이런 형태들은 이게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AP라고 했을 때 두 좌표 AB를 더하기 라는 얘기는 뭐 똑같은 좌표니까 뭐 그냥 두 배를 하면 되니까 3-루트 3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 3-루트 3, 3-루트 3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시켜 드렸습니다. 자, 두 점이 주어져 있고 한 점이 이제 정삼각형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교점 찾아서 무게중심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생각만큼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제시해드린 방법은 지금 이 좌표가 아주 재밌는 좌표입니다. 지금 이게 y는 equal x 이 부분하고 연관했을 때 얘가 수직될 수 있는, 근데 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저런 걸 좀 이용해서, 자, 중점 좌표는 우리가 쉽게 2분의 3, 2분의 3 구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길이를 이제 제가 철저히 이용하는 거죠. 길이를 구해서 이만큼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길이 구하고, 기억하시죠?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될 때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B 구했던 거요. 자, 이런 걸 좀 살짝 이용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 B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3분의 1 차지해서 길이.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써먹을 때 이제 요런 부분이죠. 자, 이게 y는 equal x니까 자, 이용해서 평행이동 조금 이제 길이 줄어든 이 부분 형태를 해서 좌표를 표시해서 풀이 진행하는. 됐습니까? 도형적인 특징 그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잘 이용해서 이제 직선의 방식하고 이제 결합시킨 거죠. 수식, 함수 형태의 식하고 도형하고 이론을 연결시켜서 풀이를 진행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좀 그럴싸했습니까? 자, 그렇지 않고 그냥 좌표의 개념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한 문제니까 제가 한 설명 부분들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기울이는 복습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듣기 또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7번이 되겠습니다. 자, 3,0, 6,3 무지 좋아하는 좌표인가 봅니다. 자, 좌표가 나와 있고 직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자, 주어진 식으로 2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주어진 식부터 좀 처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이 식은 m에 대해서 공통이니까 m 들어가 있는 부분 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를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서 y값이 0이 y값이 1 쉽게 나오는데요. 1을 집어넣으니까 이건 뭡니까? x값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좌표 있을 때 여기 0,1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여기 지나는 직선을 열심히 그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해야 되겠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9가 되는 거야. 2분의 9. 3 곱하기 3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쪽 넓이를 구해간다고 합시다. 자, 2배를 해야 이제 전체 넓이랑 같다가 이렇게 처리될 것 같고, 이제 요즘 넓이 열심히 쓰겠습니다. 2분의 1, 그러면 이제 밑변 길이가 아주 좀 쉽게 처리돼요. 밑변 길이가 2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이제 걸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 4분의 9가 되네요, 여기. 그럼 여기 x좌표가 4분의 9란 뜻이죠. 됐습니까? 자, 이거 뭐 직선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가볍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x 플러스 y는 3 이런 직선 방정식인데 x좌표가 4분의 9가 되니까 y좌표는 3 마이너스 4분의 9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12, 4분의 3 처리됩니까? 그래서 좌표를 4분의 3 이렇게 구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무엇을 구해달라? m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m을. 자, 뭐 그럼 뭐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뭐 그게 좀 무난하겠죠? 아니면 4분의 9 그냥 대입할까요? 대입이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에 뭐 열심히 좀 대입을 하죠. 4분의 3m에다가 됐습니까? 더하기 m-1에다가 어이구, x좌표 4분의 9였죠.
큰일 났습니다. x좌표 4분의 9, y좌표가 4분의 3 됐습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4를 곱하기 해서 9m m-1 곱하기 3 처리해주고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합시다. 3m에다가 8m 처리되는 건가요? 3m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m에 8m 됐고요. 그 다음에 우샤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이 되는 겁니까? 플러스 1은 이꼴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m 값은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8분의 1 처리하면 되겠죠? 구했습니다. 자, 우샤 8분의 1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처리됐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맨 처음에 이 파트 부분이 m에 대해서 정리해서 m이 들어가 있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m에 대한 항등식 형태 처리해서 항상 지나는 점. 요걸 처리해 가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이 형태에서 자, 2분의 1 됐고 2배 해주면 같다. 2등분하니까 2배 해주면 같다. 처리해서 이 부분. 그럴 때 이제 밑변 길이가 매우 쉽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요게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직선의 x좌표.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입해서 y좌표. 그래서 지나는 점 4분의 9, 4분의 3 이용해서 이제 대입해서 풀이 진행해서 m 값을 구해가는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것도 금방금방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시간을 조금 써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실수 없이 좀 잘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습해서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18번 함께 합니다. 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접하는 직선과 접점을 각각 접하는 직선과 접점을 AB라고 했을 때 그 길이를 구해달라. 공통접선의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5원 방정식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 됐고 25, 16에 또 8이 처리되어 있으면 자, 이 부분이 얼마인가요? 이게 30, 40, 이제 49가 되나요? 49 처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 저쪽식 정리가 어떻게 되나요? 중심좌표 x-3 이렇게 3 처리되면 되겠고 y 플러스 3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9 처리됐고 빼기 2 처리되나요? 그럼 16 처리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5, 4 돼 있고 3 이렇게 처리됐으면 거리를 또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루트에다가 8제곱에다가 여기 또 얼마입니까? 9제곱인가요? 7제곱이죠. 7제곱 이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64에 49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그럼 얼마일까? 113이 되나요? 113? 자, 근데 이 부분이 7, 4, 11 제곱한 중심 사이 거리보다는 짧군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두 원이 지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럼 그를 구하려면 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여기 ABS 때 길이 구해가는 거 공통 접선 길이 구할 때 풀이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평행이동 그 다음 피타고라스 이렇게 두 가지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공통 접선을 평행 이동시키게 되게 되면 이렇게 직각에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7, 4 7에 여기가 4 이렇게 되고 7이었으니까 여기 길이가 3 되겠고요. 중심 사이 거리 아까 구했죠. 루트 1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AB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13에서 9를 빼서 루트를 씌우면 되나요? 된 것 같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104요? 104? 그러면 4가 나갈 수 있나요? 4, 2, 8 맞죠? 4, 7, 4, 6, 24가 됩니까? 그럼 2루트 26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2루트 26. 와, 야, 이거 무지하게 오래간만에 나오는 문제인데 중학교 때 중학생들 가르치는 풀이 고등학교 때는 이게 공통접선끼리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닌데
좀 당황했겠습니다. 자, 평행이동 피타고라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통 외접선인데 공통 내접선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똑같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직각 돼 있을 때 평행이동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연결하고 됐습니까? 그럼 평행이동 피타고라스 똑같죠? 그리고요, 이게 원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항상 중심 연결하는 것은 아주 문제 풀어가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심 연결하는 부분. 이거 기본 베이스에다가 지금 공통 접선 길이 구할 때 이렇게 평행이동에 추가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원 나와 있으면 잽싸게 정리해서 중심 사이의 거리 알아봐서 반지름 합 알아본 거죠. 합하고 좀 비교해서 자, 두 원 사이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런 판단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서로 위치 관계를 안 상태가 되어야 이 부분이 이제 AB 공통 접선 길이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원과 원 사이 관계는 중심 연결하고 공통 접선 길이는 평행이동 피타고라스. 자, 그런 부분들을 이 문제 그림의 도형에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시켜 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이론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흔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응용 문제 속에 중학교 때 배웠던 이론이 녹아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원 사이의 관계 판단하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 원 위에 점하고 직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물선 위의 점에 대해서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렇습니까? 이런 길이들을 이렇게 구해달라고요? 자, 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열심히 구해서 그곳에서 반지름이 얼마였죠? 반지름 2를 이렇게 빼서 요 길이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가볍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는 0,2분의 1이 되겠고요. 그래프의 점은 뭐 A, B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뭐. 자, 근데 B점 좌표는 그냥 아예 함수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빼기 2분의 3 해서 식을 구하게 되면 자,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A제곱이 되겠고요. A제곱 빼니까 오히려 도와주는데요. 고맙습니다. 2가 되겠죠.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웬 횡재입니까? 4제곱 되겠고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a제곱에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4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최소값을 구하니까 이차함수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a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b해주니까 2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2분의 3을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9 빼기 2분의 9에다가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 4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나요? 그러면 자, 계산이 되겠습니다. 4분의 7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7에서 나왔는데 정답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2를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7에서 빼기 1 한 요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은 그냥 이게 2차 함수니까 이런 형태의 풀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도형의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학 이런 부분에까지도 계속 관여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접선 이렇게 되겠으면 여기 이제 사실 직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접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선을 우리는 나중에 법선이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선이 중심을 지난다. 법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런 풀이가 이건 이제 수투부터 나오는군요. 수투, 그 다음에 미적 이런 파트 공부할 때 나오는 이론인데 자, 지금은 그런 내용을 쓴 게 아니고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다행히 다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간 그런 내용 19번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침착하게 문제 적용해서 풀이하면 그냥 이참수 최대 최소 문제랑 똑같은 형태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번 설명 마칩니다. 20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5이고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다.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OAB 넓이는 둔각 삼각형이다. 자, 뭔가요?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이라는 점을 대략 점을 찍고요.
거리가 5가 돼 있으면은 원을 좀 생각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뭐 직선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좀 생각해서 3분의 4하고 거리 5하고 매치합을 해가야 되게 되면 3, 4 이런 식이 되나요? 됐습니까? 그렇군요. 점이 이제 이게 양쪽에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쪽 좌표가 4,1이었는데 그럼 이쪽 좌표는 x 3 가면 7, 되고 7,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근데 둔각이라는 이야기다. 이곳이 직각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쪽 좌표가 m,n이 되겠습니다. m,n은 구했는데요. 됐습니까? m,n 좌표를 구해버렸습니다. 이 거리가 5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해서 둔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가야 되겠는데, 자, 어떤 풀이법이 있겠습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거리를 구해 갈 수도 있는데 중심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는 2분의 1에 0, 0, 4, 1, 7, 3, 0, 0 이렇게 해서 풀이를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분의 1에 슉슉슉 곱하기 주니까 뭐 7 이게 하나 생기고 쫙쫙쫙 곱하기 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해서 2분의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넓이를 가볍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넓이 구했는데 구하는 것은 요걸 구하는 거군요. 요걸 더하기 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m 더하기 n 하게 되면 4가 되겠고 2분의 19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은 38 해서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은 저는 뭐 요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평면에 3점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해서 풀이를 진행시켰는데 뭐 어차피 기울기도 나와 있고 4,1이라니까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밑변 길이 5, 높이 이렇게 처리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센스 있게 처리한 부분은 뭘까요? 자, 여기 기울기 3, 4 주어져 있고 거리 5 이 부분을 자, 이렇게 3칸에 4칸 자, 됐죠? 3칸에 4칸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좌표를 좀 표시한 밑부분.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 이미 잡혀놓고 뭐 거리가 5다 해서 그 다음에 기울기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 또 삼각형 넓이도 우리가 배웠던 거 x1, y1, x2, y2, x3, y3, x1, y1 이렇게 해서 놓고 풀이한 이 부분도 조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도형적인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있는 이론들을 총집합시켜서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 빨리빨리 좀 생각해내서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해서 시간을 절약해 하도록 풀이하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또 좀 신경 써야 될 문항이었으니까 복습도 차분하게 좀 잘 진행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1번이 되겠습니다. 세 직선이 딱 주어져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 모양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자, 과연 그럴까요? 지금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니까 무지무지 이렇게 세워야 되겠고 하나는 5분의 1이니까 느슨하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곳이 직각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울기 5 이렇게 5분의 1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하나는 이제 7이라는 y절편을 지르는데 와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뭐 이쪽이 이미 직각이 나와 있는데 다른 곳이 이등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될 때 이등변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를 뭐냐면은요.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직각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또 연장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시 직각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직선에 자, 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두 직선이 각이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음인 부분들이 자, 요거 이제 평행한 형태의 직선이 되니까 기울기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5x 플러스 y는 0이라는 직선하고 또 다른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5y라는 직선하고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각의 이등분선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체니까 그냥 뭐 xy라고 해서 이제 곧바로 그냥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루트 25, 1 이렇게 되겠고 5x 플러스 y의 절대값 되겠고 루트 1 더하기 25 되겠고 사실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시간 낭비인데 센스 있게 같아지는 거니까 쓸 필요가 없이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데 실전 풀 때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곧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x-5y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y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두 번 빨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뭔가요? 4x 플러스 6y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고 이 부분은 또 뭔가요? 6x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그러면 넘기지 말죠 뭐. 그러면 4y 이렇게 돼서 하나는 y는 이꼴 2분의 3x 이런 형태가 되겠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x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는 길기가 양이고 하나는 길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십시오. 길기가 양인 부분은 자, 이거는 이쪽 선이 거고 길기가 음인 부분. 자, 음인 부분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표현 속에 주어진 직선의 특징 해서 각이등분선을 아주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각이등분선 형태 부분이 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이런 조건 속에 각이등분선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아이디어를 잘 내서 풀이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문항인 것 같습니다. 설명한 부분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복습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21번 설명 마칩니다. 2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원이 서로 외접합니다. 두 원의 공통 내접선의 x절편을 가르쳐 줬을 때 원점에서부터 그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자, 원과의 관계가 주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풀이는 중심 연결이 일단 키포인트가 될 텐데 이 부분을 봐가지고 공통 내접선이니까 직각되는 모양인 거고 다행히 이게 또 절편이니까 이 삼각형 되겠고 삼각형 나오고 대략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그려야 되겠습니다. 축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을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 중심 잡혀 있어서 슉 되겠고 됐습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1, 4가 됐으니까 여기가 1, 4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직각됐고 이 길이는 5라는 것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표가 B니까 여기가 B, 제로 길이가 B라는 거 여기 알겠습니다. 그럴싸하군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1 이 길이가 3분의 11이라는 뜻인가요? 좌표도 나와있고 그러면 각도를 좀 잘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이쪽이 우리가 세타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여기 90 세타 이거 세타 되는 거니까 닮음이 되는군요. 닮음. 그래서 5대 P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5대 P 이런 관계는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B 플러스 3분의 11 됐죠? 네, 4가 됩니까? 4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B제곱 플러스 3분의 11B는 20 처리가 된 거니까 3을 곱하기 해서 3B제곱 플러스 11B 마이너스 3이 6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잘 될까요? 1, 3 이렇게 되는데 11을 만들어야 되는데 11, 3하고 20이 됩니까? 9, 20에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B 값이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20 처리됐는데 그래프에서 양수쪽이니까 B 값 3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3, 피타고라스 4. 역시 이 5란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린 길이를 구하라. 역시 또 닮음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5대 3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11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약분하니까 5분의 11 이렇게 되면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5분의 11 구했습니다. 야, 이거 아주 재미난 건데요. 이 닮음 이런 관계까지 이용해야 되고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원 서로 외접한다. 자, 두 원 사이의 관계 역시 중심 연결한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런 기본 항목에 주어진 조건들이 어떻게 처리될 건데 공통 내접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도형 모양 부분에서 자 이렇게 지금 모양 이게 또 이제 축에 있는 거니까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공통 접선이니까 이제 수직 직각돼야 되는 그런 모양인 거고요. 됐습니까? 자 길이 표시해서 닮은 관계를 좀 이용했습니다. 자 5대 B 됐습니까? 자 이곳에 이곳 처리됐습니다. 그곳 열심히 풀어서 B값 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공부했던 3대 4대 5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분의 11에 5분의 3 이 B 형태 곱하기 해서 5분의 11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도형적인 특징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야만 풀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 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공통접선이니까 1 빼기 1에서 구하면 되는데 여전히 미지수 A하고 B가 담겨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 수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형태의 풀이를 진행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좀 설명드린 도형의 특징을 이용한 그런 풀이법을 좀 잘 기억하셔서 문제에 좀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마칩니다. 23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AB 값을 구해달라. 그래서 또 최대값 오호. 자, 좀 풀이를 열심히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합시다. 크다 1-b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x 범위가 1-b보다 큰 형태로 표시가 되니까 자 우측 풀이는 어떻게 될까요? a-1 x-1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일단 이런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부등호가 바뀌면 안 되니까 a-1 값이 양수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a-1분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동시에 표시했을 때, 자, 아까도 외발점지 이게 이쪽 방향 가게 되면 이제 공통 부분이 나중에 이제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돼서 공통 부분이 생기지 않아야 해가 없으니까 됐죠. 자, 이미 1-b고 이쪽이 마이너스에 a-1분의 1 이렇게 처리됐는데, 자, 이곳에서 a-1분의 1하고 1-b 부분 했을 때, 자, 이렇게 같아도 되는 이런 모양 형태가 생기죠. 자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a-1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주어진 문제하고 매치업을 시키려면은 a-1 b-1에서 마이너스 1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이 되겠고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으면 a-1 b-1 곱의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됐으니까 최대값은 1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A값, B값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풀이한 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23번 마무리합니다. 24번 시작합니다.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심을 지나고 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내심 좌표를 그럼 구해야 되잖아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각이등분선의 교점 뭐 이런 거를 좀 이용하는 건가 봅니다. 자 도형을 조금 직선의 방정식 좀 구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그려야 되는데 왜 자꾸 직선이 어긋나나요? 자 기울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2가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 처리돼야 되겠고 하나는 기울기가 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 처리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1에 여기는 5에 그렇다면 여기 중간에 대충 3점에서 만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볼 것 없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뭐 한 칸에 두 칸씩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오! 이게 수직 이등분선인데요. 자 그렇다면 뭐 내심 좌표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직선은 하나가 또 뭐죠?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부분인데가 2분의 3이면 쭉 구해야 되는데 직각인 게 좀 쓰임이 있나요? 그냥 어차피 각이등분선이니까 열심히 각이등분선 구하면 되죠. 자 그럼 이것과 이것의 각이등분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 y는 2x 플러스 5였으니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뭐였죠?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입니까? 그럼 2배 해서 넘기니까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가 같은 점의 자체니까 루트 5 처리 역시 똑같군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의 절대값 부분하고 루트 5 처리해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의 절대값이 같아지는 점의 자체 가면 되겠습니다. 둘 다 기울기가 양이니까 이 각의 이등분선은 기울기가 양인 걸 구하면 되겠죠. 이쪽 음수 분위가 안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x-y 플러스 5는 이꼴 제로가 x 마이너스 이걸래 제로가 아니라 같다 2y 플러스 3 풀린 겁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풀린 겁니까? 요거를 조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어떤 게 되나요? 자, 아랫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항시키면은 3y 되겠고, 됐습니까? 이항시키니까 3x 되겠고, 또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8 처리돼서 중요한 것은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그냥 이대로 놓고 풀까요? x 플러스 그래도 3분의 8 이렇게 놓는 게 좋습니까? 자, 구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에 이제 자, 이 선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 때 이제 내심의 좌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대입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3분의 5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래서 내심 좌표를 구했습니다. 자, 내심 좌표를 구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3 x 플러스 1 처리해주고 더하기 3분의 5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3x에다가 3을 더하게 해주면 9에다가 14가 처리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B, C 다 모양이 나왔죠? 3분의 14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밌군요. 3 곱하기 3분의 14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14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을 곧바로 질문 던지지 않고요. 각의 이등분선 질문 던지지 않고요. 내심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학습을 질문 던질 것 같습니다. 내심의 정의 정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 부분이 내심이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전 요거 이렇게 수직 관계도 좀 써먹을까 했는데 그건 좀 요건 좀 써먹지 않은 것 같고요. 플러스 A 마이너스 A 요 기울기가 좌우로 좀 조절된 거라서 중점 부분도 좀 쉽게 구하고 x 좌표도 내심의 x좌표도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자, 어쨌든 쉽지 않은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도 아닙니다. 신경 써서 학습을 잘 해가지고 대신 도형과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공부를 잘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론 한번 문제풀이 한번 확실하게 잘 해서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겨둘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24번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5번 동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25개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50분 동안 25개의 문제를 풀어라. 근데 중간에 시간 많이 걸리는 어려운 형태도 많았는데 정말로 쉽지 않은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25번 설명 시작합니다. 직선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K값이 바뀌면 기울기가 바뀌어서 직선 종료가 되는데 AB의 중점이 나타나는 도형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시간 자료 거기에서 도형의 곧바로 한번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AB점 만나는데 중점 요 M인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아름다운 거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딱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현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중점이니까 또 직각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직각. 그렇군요. 아주 재미난 건데요. 다른 선을 그어도 역시 중심 부분 이렇게 되면 직각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뭐가 있죠? 중심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직각된다는 이야기는 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그려져야 되는데 잘 그려졌나요? 그러니까 5하고 여기 원래 원의 중심이 2,2였나요? 자, 2,2하고 여기 중심을 지름으로 하는 원. 그런 곳에 수직되는 이런 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AB의 중점. 됐습니까? 호호. 아주 재밌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름 길이가 0에서부터니까 2 루트 2가 되는 거겠고, 그러면은 반지름 길이는
루트 2가 처리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좌측이 그러니까 2파이 r 형태에다가 열심히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2 루트 2 파이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전체가 다가 아니라 A, B 만나는 부분들이 이만큼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반원이 되겠죠. 반원. 그래서 이 부분을 2로 또 마저 나누기 해서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루트 2 파이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이거를 좀 수식 형태로 해서 풀이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 부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x 이렇게 돼 있으니까 kx를 대입해서 좌표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 좌표 그러니까 자취방정식으로 풀이를 가능한 거죠. 자취방정식 그 중심의 좌표가 갖는 수식을 구해서 풀이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도형적 의미를 해석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내렸을 때 직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직각이 된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 우리가 이제 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장점이 되는 거죠. 원을 좀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OP가 지름이 된다. 반지름. 그래서 우리가 좌측 둘레의 길이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전체가 아니라 반원이더라. 그래서 반 나눠서 우리가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이용하니까 문제풀이는 좀 그럭저럭 좀 해결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또 수식으로 또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이건 역시 제한 시간 내에 풀이하는데 너무 빡빡하긴 한 그런 형태가 될 거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도형적 특징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거고 좀 적극적으로 잘 기억했다가 다른 문제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길 바라면서 25번 끝으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